우리들 인간은 우주의 무한대 시간 속에서 한 점과 같은 자그마한 시간을 살고자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남을 내가 출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또 살아가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가느냐, 이거를 출산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명리학에서 이런 출생을 나서 나왔다, 생화라고 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뭐 이렇죠. 뭘 나를 만들어 놓고 가느냐,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만드느냐, 무엇을 만들고 가느냐, 뭐 이걸 재련이라고 하죠. 출생과 출산, 내가 어디에서 나왔건 어디에서 나왔냐, 뭐 이런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나왔다,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다, 수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나를 만들어서 나왔다, 윤택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모든 고통 속에서 나를 스스로 만들어서 나를 만들어서 나왔다. 내가 나를 만들어 나왔다. 소토라고 하죠.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문화도 북방에서 나왔냐, 남방에서 나왔냐, 이런 뜻이지.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나왔는가, 무엇을 받고 나왔는가, 수원에서 나왔다.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윤택에서 나왔다, 소토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알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출생, 나를 만들어간다를 출생이라고 하고, 이걸 명리학에서는 생화라고 합니다. 상생상극의 그 생화가 아니고 내가 나왔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수원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나왔다, 유전인자를 가지고 나왔다. 윤택이 있으면 나는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나왔다. 소토가 있으면 나는 모진 힘겨움과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내가 스스로 나를 잘성가해서 만들어 나왔다. 세 개가 있으면 세 개에서 나온 거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에서 나온 거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에서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생 과정인 생화라고 하는 것을 수생목을 합니다. 수라는 기운을 가지고 목으로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수생목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생목으로 하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 토곡수, 수생목, 목곡토, 수생목, 수생목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간목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을목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 내가 스스로 나를 출생시켜야지 나중에 나도 번식을 통해서 출산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간목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 수생목, 이런 뜻인데, 이러한 생화의 이치라는 수생목은 나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학습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절대적인 실력자로 만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실력자로 만들어 가는 걸 말합니다. 도덕관에 입각해서 나를 절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걸 말하죠. 흔히 말하면 자질 개발에 사용되는 겁니다.
을목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 수생목이 을목이다. 그러면 나를 사회생활에 편리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직업활동이나 대인관계나 이러한데 편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생목이라는 생활을 간목으로 하면 약간 비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근엄한 선비와 상처럼 만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실용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근엄한 선비상으로는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뜻입니다. 을목은 실용성이 있죠. 관계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조직생활에 적합하게 하는 거지. 실용성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 절대적 실력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평생 나를 만드는데 하신다면 간목을 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생 나는 활용되어지겠다 한다면 을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목을 만들 때에 수생목으로 간목으로 나를 만들 때는 경쟁자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을목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 때는 경쟁자가 바로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겨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생목이 됐을 때 간목으로 만들면 내가 나를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을목으로 만들 때는 수생목으로 내가 상대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목은 자기 존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대해야 되며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이겨내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나보다 더 나은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이겨내는 거고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을목의 수생목으로 생화된 것은 내가 남을 이길 줄 알며 남을 존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생화가 개수에 의해서 생활을 했으면 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터전 그리고 그 계통의 교육 체계 이런 곳에서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단순성이 있지만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터전 그리고 학습 터전 그리고 기존의 교육 체계 속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수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속한 생활 터지나 기존 체계가 아니라 외부 체계의 유입된 지식 능력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실력화 또는 능력화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개수로 간목을 생화하는 이 이치는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이며 그리고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수로 수생목을 하는 생화는 경제적 효과나 통상적 소통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지위와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개수의 도덕적 삶을 살고자 윤리적 사회생활을 한다. 개인적 도덕과 윤리적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는 틀리게 임수는 경제적 효과와 점유율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무엇이 받느냐? 개수의 생활의 스트레스는 내가 나한테 내 못남과 내 잘남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체 발광형 스트레스입니다. 임수의 스트레스는 무엇이냐? 외부의 대인관계나 비교관계 등에서 스트레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적 스트레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각도로 생화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 때 개수로 만들었냐, 임수로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진 모습, 내가 태어난 그 모습은 간목으로 절대성을 추구하느냐, 을목으로 상대성을 추구하느냐. 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수원, 윤택, 소토입니다. 물론 수원, 윤택, 소토 없이 나온 분들도 사주에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있다고 가정해서 어느 곳에서 나왔으며 나는 어떠한 경로로 나를 만들어가는 건가?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를 출생시키는가? 이거를 모두 목이 생화받았다고 하는 통변 용어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출생시켜서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절대성을 추구했는가? 그리고 상대성을 추구했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화라는 것을 만나서 수생목은 발생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병화로 나갔느냐? 정화로 내보였느냐? 나의 육체적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보였느냐? 정화입니다. 병화, 나의 지적 능력과 인간 존중에 의한 사회적 책무나 역할로 나를 만들었느냐? 내보였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병화, 정화가 이제 발생의 경로에 따라 틀립니다. 때로는 병화로 쓰잘데없는 것을 치렁치렁 걸쳐서 내보낼 수도 있고, 정화로 배배 꼬여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을 통해서 태과 불급의 이치를 따져서 물으시면 그때 당시에 나를 내보이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수원에서 나왔냐? 윤택에서 나왔냐? 소토에서 나왔냐? 나는 누군가 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남길 거 아닙니까? 그 잠깐의 순간만이라도 얼마나 아름답게 사느냐, 얼마나 알차게 사느냐, 얼마나 부질없게 사느냐, 얼마나 비루하게 사느냐를 결정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생화라는 수생목으로 생화입니다. 태어났으면 나를 바꿔라. 바꾸는 겁니다. 바꾸라니까 사람이 개지구라는 게 바꾸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오행으로 수생목, 생화 그럽니다. 이 모두는 출생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출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생목으로 나를 만들고 목생화로 나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듯이 나는 또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낳듯이 윤택으로 나도 세상이 나를 낳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세상이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홍로라고 하죠.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윤택이라고 하고, 그렇죠? 기토가 정화를 만나면 홍로, 화로 그러죠. 화로 같은 거, 용광로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내가 경력과 경험을 열심히 닦아서 내가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만들어서 홍로를 하고 인화를 했거나, 사람이 기회가 있으면 세상이 나를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홍로가 됐거나, 또는 벽갑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 남들이 기피하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소토가 되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듯이, 이러한 자기를 만들어가며 남기고자 하는 고통을 또 벽갑은 또 겪어가면서 나 자신을 세상에 특별한 인간으로, 가치가 나가는 인간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의 가치를 만들어내야지 화극금이라는 출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흔히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만든다, 재련 그럽니다. 연이라는 건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흔히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생만 하시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뭔가 풀려나고 늘어나고 애도 낳아서 키우고 내 직업도 이 사이에 공헌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배운 거 수생목, 배운 거 쓰는 거 목사가만 하다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금화 교역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인화로 경력과 경험을 쌓든지, 홍로로 세상에 맞게 하시든지, 벽갑으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서 특별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투쟁의 역사를 이끌어내든지, 그래서 가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남의 가치를 이어받았듯이 사람들이 내가 만든 가치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가려면 이런 가치를 만들어서 재련으로 이어져야지 당신은 세상에 뭔가를 내보인 출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낳아서 내가 만들어졌다. 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놓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의 출산입니다. 재련 그럽니다. 이 재라는 것은 옷을 만들다, 밥을 짓다, 짓는 거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다, 밥 짓다, 옷 깃다 그러잖아요. 밥 만들다, 집 만들다 이렇게 안 하죠. 그렇듯이 정성이 들어간 마름질하는 모양, 다듬는 모양, 특별히 하는 모양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시문을 짓다 그러죠.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을 작하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 명리학에서는 재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바로 이게 화극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금을 화극금하면, 간목을 수생목하면, 생화하면, 간목을 생화하면, 경금을 재련하면,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명리학 용어가. 재련한 말 몰라도 됩니다. 통변 용어가 있으니까. 재련이 뭐라겠죠? 나가 남기고 갈 나를 만들어내다. 생화는 누군가 나를 만들어줬다. 선생님이 했냐? 부모가 했냐? 세상의 고통이 나를 만들어줬냐? 누군가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출생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금으로 자기 자신의 제2의 가치, 높은 가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치고 연습을 거치고 숙달을 통해서 제조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옷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시문도 짓고 그리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거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실력이라 그러죠. 제조력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몸도 만드는 겁니다. 몸 만드는 겁니다. 저는 경금은 있는데 화급금이 안 돼가지고 힘만 주면 아파 이렇게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이게 바로 무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능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요. 내 몸도 만들고 그리고 뭐 말하자면 환자가 있으면 환자도 뜯어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바로 경금입니다. 또한 신금은 뭐 하는 거냐? 물건이라는 거는 다루는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다루는 재주가 있어야 돼. 물건을 다루는 재주 아시지? 스케이트 다루는 재주. 스케이트를 만드는 게 있고 스케이트를 다루는 거 있잖아요. 뭔가 뛰어난 다루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금, 화급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교정하고 복구해 가면서 더 나은 재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재주 그럽니다. 하지만 경금은 간목처럼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품질이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신금은 상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면 넌 금메달, 넌 은메달, 넌 동메달, 넌 집에 가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효과, 신금, 을목, 그렇죠? 절대적 효과, 경금, 그리고 간목. 바로 이러한 절대적 효과의 생화의 간목과 그리고 재련의 경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겠죠.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왜 공은 안 들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유수에 있습니다. 신금과 을목은 상대적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왜 나는 쟤보다 못할까? 비교 스트레스, 경쟁 스트레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절대적과 상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병화로 재련하면, 병경이나 병신으로 재련하면, 이거는 인간을 위하는 재련에 들어갑니다.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달아도 인간을 위한 겁니다. 과학을 하더라도 인공지능과학, 사람을 위한 거, 이런 걸 뜻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교화하고, 사람을 선도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입니다. 만약에 정화로 한다면 물건을 물건답게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의 쓰임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다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화로 재련하며, 그쵸? 제품의 용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금을 재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출생과 출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생화와 재련에 관해서 상호 연결점을 해봤습니다. 이쪽에 수생목 목생화, 화가 있어야지만이 배우고 익힌 거를 활용한다겠죠? 그리고 이 속에도
화급금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러한 제조에서 내가 출산을 했다고 해도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써줘야죠. 바로 그게 수가 되는 겁니다. 화급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급금 금생수. 그래서 여기에 수생목하는 목생화를 발생이라고 하며 여기에 화급금하고 금생수를 도세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상극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 과